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운동을 해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요. 특히 50대가 넘어가면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는데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 감소와 호르몬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스튜어트 필립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만으로 근육을 30%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근력 효율을 500% 높이는 과학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는 거는 단순히 운동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서 호르몬이 줄어듦과 동시에 근력 손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올바른 운동법과 단백질 섭취 방법만 제대로 실현하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근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장성 운동입니다.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동작을 천천히 하면서 근육을 깊게 자극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특히 수축을 하기 이전에 근육을 먼저 늘려서 찢는 방법인데, 우리가 근육 운동에서 근육을 수축을 하고 다시 늘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칭과 수축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근육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칭하는 지점을 신장성 수축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축 이전에 근육이 늘어나는 신장성 운동을 하는데요. 이때 근육이 더 성장하는 기전이 발생합니다. 자, 신장성 구간을 활용해서 스쿼트를 해볼 텐데요. 스쿼트 자세를 잡고 내려가면서, 일반적으로 스쿼트를 생각하시면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의자를 놓고 의자 위에 앉으면서 하는 스쿼트를 실행해 볼 겁니다. 스쿼트 자세를 잡으시고 5초 동안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2초 정도 템포로 땅바닥을 지그시 누르면서 일어나 줍니다. 하나, 둘. 이렇게 5초 내려가고 2초 올라오는 것을 반복하실 건데요. 한 번에 10번 정도 수행하시면 적절한 강도라고 생각을 하고, 횟수에 적응이 되면 조금 더 횟수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근육은 늘어날 때 조금 더 성장을 한다. 그래서 늘어나는 구간을 반드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구간을 반드시 우리는 꼭 활용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육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이 단백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을 사용하는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젊었을 때는 같은 양의 단백질로도 금방 근육이 자랐는데, 중년이 되면 똑같은 양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젊을 때는 한 숟갈 정도의 단백질로 근육을 키울 수 있었다면 지금은 2숟갈, 3숟갈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중년 이후에는 운동 후 30분 이내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근육이 단백질을 흡수하는 황금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자연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식사를 할 때 계란이나 육류와 같은 식재료로부터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불편하시면은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 후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잔, 요즘은 제품으로도 나오는데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단백질을 먹어야 할지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시면 체중 1kg당 단백질 1.5에서 2g 정도 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신 분은 단백질을 하루에 10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100g을 한 번에 드실 수는 없고요. 하루에 3번 정도로 나누어서 먹으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계란 2개,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에는 요거트나 생선 같은 음식으로 채우시는 거고, 저녁에 특히나 생선이나 일반식을 섭취하시기 불편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연식으로 섭취하시는 게 몸에 부담이 적으신데, 그래도 단백질 쉐이크로라도 섭취를 하시는 걸 일단 권해드려요. 요즘은 먹는 것까지 운동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운동 후 단백질 섭취 타이밍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운동 후 30분, 그리고 하루에 섭취하는 총량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천천히 섬세하게 동작하기입니다.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게를 빠르게 들거나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동작 하나하나를 천천히 섬세하게, 어떻게 보면 정성스럽게 컨트롤하며 근육을 제대로 자극하는 거예요.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도
이렇게 천천히 동작을 컨트롤하는 방식이 부상 예방과 근육 자극의 핵심이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덤벨 컬을 할 때 보세요. 이렇게 빠르게 하면 근육 대신 팔꿈치 관절에 더 부담이 가게 됩니다. 이런 동작은 오히려 부상의 원인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때 하나, 둘, 셋, 넷. 내릴 때도 하나, 둘, 셋, 넷.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컨트롤하면 관절은 보호하고 근육은 정확하게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하시면은 몇 배는 더 힘들게 느껴지실 거예요. 힘들더라도 동작을 천천히 하면 운동의 효과가 배가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세트 내의 일관적인 움직임이에요. 한 세트라는 거는 운동을 시작하고 제가 10번을 하면은 10번이 한 세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10번을 최대한 일관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마지막 몇 회에서는 일관적인 움직임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운동을 더 못할 때까지 할 때, 실패 지점에 도달할 때 올바른 동작을 유지하지 않으면 관절에 더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관절에 무리가 되는 구간을 전부 다 없애고 동작의 일관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실패 지점이란 무엇인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근육이 더 이상 무게를 버틸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거나 아령을 들 때 없을 거예요. 계속 들다가 힘이 떨어져서 올릴 힘이 없을 때, 그게 실패 지점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실패 지점에 도달할 때 일관적인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근육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저는 회원분들을 가르칠 때나 제가 운동할 때 힘이 떨어져서 무게를 못 드는 순간을 미리 대비를 하는 편입니다. 미리 생각을 하고, 내가 몇 번 정도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나 뭐 동작을 할 때 못하겠다 싶으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정지해서 그 동작을 3초 멈추고 운동을 중지하시면은 아주 좋은 세트가 됩니다. 관절에도 데미지가 없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말씀드린 운동을 섬세하게 수행하고 일관적으로 동작을 하는 점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빠르게 수행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근육이 힘을 못 쓸 때까지 힘들더라도 올바른 자세를 지키는 게 관절을 보호하고 근육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부터 동작을 섬세하고 일관되게 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운동 효과가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4가지 방법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신장성 수축 구간 활용,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를 충실히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동작을 천천히 섬세하게, 그리고 네 번째는 실패 지점까지 일관되게 움직이자. 이 4가지는 단순한 팁이 아니라 운동 효과를 높이고 관절을 보호하며 중년 이후에도 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웨이트 운동을 하실 때 천천히 그리고 일관된 동작에 집중하며 운동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행하시면 처음에는 기존에 하시던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드실 거예요. 근육이 떨리고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느낌이 바로 내 몸이 변하고 있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 작은 힘듦을 쌓으면은 어느 순간 이제 거울에서 더 강하고 건강해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4가지 원칙을 지키시면서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